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엔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런 상황을 좀 많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차트 보면은 되게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예쁘게 뭐 N자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똑같은 차트 모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의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쏠리면서 장세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하락도 좀 나오고, 예전에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막 바로바로 막 변동성 있게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줄줄 이렇게 흐르는 모습의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가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마치 이거 뭐 좋게 말하면 공부하기 참 좋은 차트처럼 이렇게 누가 그려놓은 것 마냥 되게 예쁜 차트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 최대한 저도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제일 먼저 이런 그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눌림목이야? 아니야. 눌림목이야?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잡았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딱 잡았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때고요. 일단 이 세 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N자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 N자 상승을 해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든가 또는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요 생각을 하시는, 1번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 그분들께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분들은 아마 패턴화 시키는 거겠죠. 상황의 패턴화. 이게 이렇게 됐었으니까 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거기 이 패턴에 대한 기대, 예측 또는 원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패턴이란 말이 되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패턴이고 어디까지가 패턴이 아닌가, 이거는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훈련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었을 때 어디까지가 패턴이고 어디까지가 패턴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이 그림 그리기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연결될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 패턴화입니다. 근데 단순 패턴화가 아니라 이 패턴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제가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수급이 길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좀 힌트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급 자체가 주포들의 발자국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는지 발자국이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1번이 단순히 이렇게 되기에는, 단순 패턴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발자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패턴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패턴이 아닌 진짜 길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구성 상황의 전제 조건이 다 일치해야 돼요. 자신이 보고 있는 그림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의 일치까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황의 일치까지 전제가 이뤄지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거는 그래, 그게 패턴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의 일치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상황의 일치란 거는, 예를 들면은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관련 이슈들, 거기에 대한 동일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에서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같이 현재 유효한지를 봐줘야 되고, 이거를 차트로만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1번이 전제가 되려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패턴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똑같지가 않고 이만큼 커야죠, 같이. 그러면은 거래량이 이만큼씩 나오면서 여기서 흐름을 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번 방향의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거래량을 가지고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고서 1번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여기서 이거를 이어갈 거야 이렇게 라고 그림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저는 그냥 단순 패턴이라고 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럼.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솟으면서 뭐 더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돼서 네.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양봉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건 몰라도. 그러면은 길이 열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계속 이제 길이라는 거를 네. 그냥 따라갈 뿐이지 이게 길이 만들어졌는지 안 되는지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또 말라가지고 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깔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를 그러면은 길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가 이제 내가 살 자리냐 아니냐인데 길은 그러면은 나중에나 알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본다면 대답은 뭔가요? 대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때와 그냥 굳이 말하면은 이때까지가 길이 열린 건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길 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저렇게 확실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솟으면서 더 갔을 수도 있죠. 칸이 없어서 그런 건데 쫙 아무튼 막 이만큼 갔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러면 이제 열렸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기준은 이거를 두고서 얼마나 더 많이 갔느냐 이건가요? 되게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그것도 맞고요. 그게 전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이거 보게 되면은 이거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상황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거 전까지는 그냥 길을 확실히 알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주식을. 그 길을 확실히 보고 가고 싶은 사람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원하는데 그게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로 가시오 하고서 딱 알려주는 그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그 종목을 매수까지 할 수 있는 그 좋은 타이밍과 그게 나오면요. 게다가 뭐 그게 나왔는데 뭐 자리도 좋아야 돼. 너무 올라가면 또 그것도 곤란할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기에. 네, 그게 나오면은 그리고 프로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매수를 붙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것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것만을 원하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엉뚱한 걸 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었던 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절대적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 안에서 오히려 페이크를 섞게 되면 이 안에서 털어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분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 털어내면서 절대 거래량만 높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같다라는 거는 이 앞선 상황과 뒷상황 여기서는 이 거래량이 늘었지만 수급을 털지 않으면서 늘어난 거고 여기서는 거래량이 똑같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봉이 섰다가 다시 빠지겠죠. 뭐 그런 구분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구성들까지도 모든 상황이 비슷하거나 그 결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이 크게 말하는 이 대파동 자체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지금 캔들 상황이 이렇게 전환 흐름을 보여주고 요런 모양새를 갖췄으니까 이거 여기 눌림목 아니야 눌림목 전환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거 10,000원 가자 외치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그게 전부 다 그냥 굉장히 많은 단순 패턴화의 원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거래량이 솟고 그러면 길이 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우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면 왜 안 들어가야 되느냐 좀 명쾌한 좀 답을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그냥 뭐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놓쳐야만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가? 아까 말했던 듯이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 반대 질문으로 그냥 명쾌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0kg짜리 벤치프레스를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체형이나 근육량이나 근력이나 힘의 정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갑자기 딱 물어보게 되면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이걸 어떻게 매수할까요? 뭘 할까요? 이 전제에서 상당 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사면 올라갈까요? 아니면 요렇게 오르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 모든 질문의 근본적인 베이스는 예측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상황만 딱 보고서 전문가라며, 프로라며, 뭐 안다며, 그러니까 이거 내일 어떻게 될 건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할 건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건데, 그래 시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었으니까 시간은 여유 줄게. 그러면은 이거 내일 안 올라가더라도 일주일 뒤에 올라가, 한 달 뒤에 올라가, 막 요런 느낌이거든요. 모든 질문의 결은 다 그쪽으로 귀결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여기서 사두면은 뭐 언젠가는 이제 올라가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자리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기도 아닐까요? 거기를, 저 상황을 지나고 나서 여기인가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됐었을 때 여기서 몰빵하면은 이거 올라갑니다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이렇게 떨어져도, 아니면 이거 진짜 1,000원대로 1,500원대로 그냥 들어와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무슨 말이야, 이 자리가 완전 매수 자리지 라고 확신을 가지시는 분은 그냥 이런 종목들 찾아서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투자라는 게 자리 찾기 게임이 아니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눌림목이다 아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의 전제 자체도 매수를 한다면 머릿속에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건 먹고 싶은데, 근데 얘가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요런 복합적인 욕심이 다 결집되는 자리가 눌림목이지 싶거든요. 눌림목 자리라고 보여지는, 차트상에서 눌림목처럼 보여지는 이 공간은요, 갈래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위로도 가는 경우에 차트 많이들 보셨을 거고, 반대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이렇게 떴다가 번개 맞고 떨어지는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A와 B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눌림목에서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확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A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정도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급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수급에 대해서 이제 분봉 수급이나 실제로 어떤 구성을 일어났는지를 그 결을 이어가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확률과 가능성 정도 자체는 모든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환경과 내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베팅과 투자 매수 조합을 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자리 맞추기로 심플하게, 그래서 여기서 몇 프로 사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지? 나는 되게 단순하게 질문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께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약간 답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한 30% 사라고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그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한테 아무나 통용될 수 있는 그냥 여기서 이런 그림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 정도 수급이면요 여기서 30% 사세요. 그러면은 수익 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거꾸로요. 이런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냥 하지 마세요라는 답이라도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못한다 뭐 이런 건가? 막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또 그러면 잘하고 싶으니까는 막 덤벼보고 싶고 뭘까요? 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이 기준점을 제가 상대방을 놓고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 사람의 실력이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시를 들기가 참 어려운 거고, 그냥 단순하게 저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저는 되게 고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안 할 것 같은 곳이긴 합니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민은 하겠지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상상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들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다 안 한다고 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 길에 대해서 가능성 확률이 지금 보여준 상황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언가가 더 보여줄 거고 그 단서들이 모여지면은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미 너무 큰 파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큰 파동이 나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어니스트는 큰 파동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지나고 나서는 안 한다.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해봐야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깊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큰 파동이 많이 나왔던 거는 여기서 어떠한 시그널이나 어떠한 분석으로 들어갔었을 때 어려워져요. 뭐 자주 하시는 이해관계가 되게 많이 얽혀 있고 저 자리는 누구라도 뭐 사거나 팔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분석도 어렵다는 얘기고. 네, 수급이 한번 이어졌는데 이때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단순함을 토대로 더 큰 상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락이 시작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오는 모든 수급을 복잡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고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할만해? 아니야 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선호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자리만 보면 들어가면 되지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보통? 이미 굉장한 걸 보여줬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 심리 같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깊게 들어가는데 뭐 이런 상태였다면 얘가 그렇게 보여준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올라갈 거라는 상상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만큼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강한 힘이 또 이제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거니까 네. 또 이렇게 갈 것 같고 근데 아니었어. 근데 더 큰 게 왔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페이크를 주면서까지 막 더 많이 가는 애인가? 그래서 여기서 왠지 사면 뭐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왠지 더 큰 게 올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마 번개 치고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래 이건 여기서도 페이크 줬었는데 이 끝은 여기에 있다. 더 엄청난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런 생각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의 그림으로 패턴화를 시키는 사람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패턴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패턴화를 시킬 거면은 이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뒤에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수급의 공방 과정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차트 자체는 매수와 매도, 현재가의 변화가 남은 거고 얼마나 매매가 됐는지가 거래량으로 남은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지기 앞선 상황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결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거 자체를, 시뮬레이션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실제 투자하시면서.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답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그 앞단을 분석을 하면서 이어갈 수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나 그거 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고 배워보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나 이 종목은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 이게 제일 좀 더 명쾌한 답변이죠. 자, 그럼 이제 명쾌하게 얘기가 간 김에 이제 이렇게 막 큰 파동을 그려내는 여기는 이제 뭐 분석이 어렵다. 그럼 나도 이제 안 해야지 이런 건. 그러면 이런 거를 찾아서 하면 뭐 요런 거 정도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요 정도 요런 걸 찾아서 하면 얘는 그렇게 파동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 거래량이 뭐 많냐 적냐 이런 거 떠나서 모양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거를 좀 찾아서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적어도 한 요 정도 모양이 좋다는 얘기인가? 뭐 요런 생각들 어떤가요? 둘 다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거 어차피 지금 많이들 하시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모양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고점 돌파의 전형적인 차트 모양이죠. 고점 돌파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이 모양 찾아서 고점 돌파했더니 고점 돌파 결과가 좋으셨나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그거 좋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매매 잘하고 있으실 거고, 또 뼈 때리는 시간.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림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똑같이 그러면 이런 모양 오면은, 이 정도 오면은, 모양 오면은 괜찮은 모양인가요? 안 괜찮죠. 이건 그림으로도 안 괜찮아요. 그림 속에 답이 없다. 그냥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답변이에요. 그림 속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림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파동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부담스러운 이유로 파동이 별로 없을 때 하는 거는 뭐 요럴 때, 그럼 예를 들면 요럴 때라고 볼까요? 아예? 그러면은 안 돌파했을 때. 그러면 제가 이럴 때 할게요. 네. 제가 차라리 그림을 네네. 찾아드릴게요. 굳이 그림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럴 때 하세요. 위에서 찾지 말고요. 굳이 그림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찾지 말고요. 아래에서 찾으세요. 거래량이 오른 거에서 찾지 말고요. 거래량이 마른 거에서 찾으세요. 거래량이 말라 있고 가격이 이제 뭐 저점에 있거나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거나. 네. 대신에 추가적으로 어차피 결국에는 다 이걸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말랐다고 해서 너무 말랐다. 이건 그래도 지금 말랐지만 50만 주 이상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정도지. 여기서 말르라고 했다고 조금 뭐 아니면 도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랐다고 하니까 품절주에 근접하게 10만 주 미만짜리로 찾고, 대형주로 막 이렇게 파동 자체가 없는 옆으로 수평선 파동 있죠? 네네. 수평선으로 옆으로 일자 자대구 그은 것처럼 그런 종목 갖고 와서 이런 거 안전하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하는 거는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수익 내기도 힘들어요. 수평선 이거 경험해 보시면은 자대구 긋고 싶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사람이 네. 조금 정신 상태가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경험과 연습을 할 때는 일단 이게 막 늘어나서 출렁거리기보다는 조금은 더 잔잔한 파도 안에서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이 되게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연습해봐라. 이게 잔잔한 데서 네가 경험 쌓고 싶으면 이거 해봐라 그러면 되게 하기 싫거든요. 왠지 돈이 안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진짜 좋다는 얘기야 아니면 날 무시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돈 더 될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돈 벌고 싶으면 이거 해라 이 얘기죠. 네. 왜냐면은 전에도 이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저 위에 가서 있으면요, 여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늪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고민을 하는 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 하게 되면요, 만족스러운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다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돈은 벌 거예요. 이제 돈을 벌고 나서 그 다음 숙제는 근데 나는 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기도 발전하고 노력하면서 그 스텝을 밟아 나가야죠, 당연히. 근데 건너뛰고서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헬스장 오늘 처음 가가지고 갑자기 나 100kg 벤치 들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라서 네, 다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걸 볼 때 뭐 기본적인 그 해당 종목의 기본적인 것들은 봐야 되죠. 뭐 어떤 테마가 있느냐, 재무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뭐 요런 기본적인 배경들은 다 체크는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매매하시면은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참 요런 거를 선호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와 쓰나미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그 타고 얘기에 싶어 많이 하죠. 공감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욕망인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싶지, 누가 아까 그렇게 막 밑에서 막 지지부진 하고 있는 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의 심리.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장 조금 뭐 지지부진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딱 계좌 안 좋아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놀고 있었던 분들일 거거든요. 이 영역에서. 근데 또 저런 주식을 했던 분들은 뭐 그냥 또 느긋하게 하고 계시겠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차분함만 갖고 있어도 주식으로 수익 어떻게 낼까 이 고민에선 많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까 언니님이 뭐 벤치프레스 나는 뭐 100kg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 이거 다 이제 만들어내면서 핸들링 하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해요. 이제 그 영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더 노력하고 단계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하니까는 이제 많이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게 문제죠. 주식을 잘하면 이런 것만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막 이렇게 오해하고 저희 방송들 들으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균형 잡힌 매매 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상황도 핸들링 한다, 이렇게 조금 약간 방향을 선회해서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들기 위해서는 사전 세팅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종목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해도 되는 자리야 안 되는 자리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이 종목 오를지 떨어질지 그것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의 늪에서 나오셔야만 그 다음 발전이나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봤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 뭔지 알겠다 싶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뭐 생각의 늪, 관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과거에 이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죠. 계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뭐 각 계좌의 슬롯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빌드업 매매가 무엇이고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가 무엇이고, 주식을 단순히 싸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 마인드적인 부분들, 온갖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공유를 해놨으니까는,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신다,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요, 어디 멀리 가실 필요 없고요. 일단 저희 예전 영상들을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업로드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렵다 싶으면은 좀 인기 있었던 영상들 위주로 좀 보시다가 원하는 거를 좀 검색해서 보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계속 해오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다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영상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시켜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험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클럽을 하면서 채워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과 클럽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뭐 경험치까지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랑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실력 향상에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물려있는 거를 탈출하는 거를 기도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크게 수익 내야지 뭐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부탁되고 할 것만은 아니다. 오늘 얘기를 좀 참고 삼아 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클럽은요, 투자 클럽은 언니님 제자가 돼서 매매 같이 하고, 그리고 실전 매매를 하는 와중에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경험도 쌓고, 뭐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고, 뭐 그런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는 클럽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공지를 링크 해놨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하시고 공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